안녕하십니까. IM증권에서 음식료 담당하고 있는 이경신입니다. 오늘은 25년도 음식료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T 자료 서머리 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둔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적어도 25년 상반기까지는 최근의 흐름이 지속된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낮은 흐름을, 그리고 하반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저하고의 흐름 예상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료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시장 밸류에이션과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 일부 좀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포워드 기준으로 한 8배 반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큰 프리미엄이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부분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둔화 이런 이슈가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단기에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좀 슬러기시한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24년도 2분기부터 실적이 악화된 흐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 조정과 관련된 주가 흐름 같이 보이면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할인이 커지거나 하는 조정은 예상하진 않고 있지만 급격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의 모멘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년 전망 관련해서는 탑라인에서 Q와 P 그리고 코스트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량 Q 관련된 이야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림 3번을 보시면 지금 음식료 소매 판매 경상지수 3개월 이제 무빙 에버리지로 나온 그래프입니다. 21년도 이후에 좀 성장률이 급격하게 이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경상지수가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료는 필수 소비재이고 아무래도 좀 소비가 줄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그런 세그먼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좀 소비 둔화라든지 이런 경기 악화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19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내식이 많아졌다가 그리고 외식 경기가 악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내식이 잘 버티다가 최근에는 이런 추가 성장 동력이 조금 미약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4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수기 효과가 많이 보여지진 않았고요. 특히나 명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플러스 효과도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4분기는 지금 아무래도 음식료의 비수기 시즌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명절 효과가 조금 반영이 되긴 하지만 소비 둔화 이슈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보였던 그런 흐름이 갑자기 변화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은 실질적으로 24년도 2분기부터 안 좋았던, 그러니까 1분기까지 높았던 베이스가 반영이 되면서 일부 이제 기저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기저 효과를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25년 하반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식료품은 일반 소비 경기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 4번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무래도 기본 생활비 비중이, 그러니까 소비 내에서 기본 생활비 비중도 높아졌고 가처분 소득이 성장하는 흐름 대비 소비의 성장률이 훨씬 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담인 상황이고 이 부분이 식비까지 긴축을 보이는 흐름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편의점이라든지 온라인 이런 부분에서의 성장률이 전체 물량 성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극히 좀 많이 낮아지고요. 베이스가 많이 높아진 효과도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이 일부 좀 남아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심화된 이슈가 음식료 영업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단기 좀 지속될 가능성 좀 높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좀 안 좋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악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8번 보시면 특히나 외식 경기 내에서 가장 지수가 낮은 주점업 경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년 하반기부터 그 포인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좀 악화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하향 조정되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턴어라운드를 하기에는 약간 좀 미진한 모습이고, 적어도 소비 경기 개선 흐름에 맞춘 플러스 전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점업의 경기가 안 좋다, 외식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주점 관련된 이제 주류 업체들의 실적 저하 요인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로 이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급식이라든지 이런 약간 가성비 전략을 쓸 수 있는 한 끼 식사 대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호실적 유지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의 내수 경기 둔화 그리고 대외 경기 악화 이슈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좀 약하다라고 요약을 계속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해외 쪽에서는 모멘텀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음식료 안에서의 해외 비중은 40%, 매출액 기준으로 40%에 근접을 했고요. 25년도 IM증권 해외 비중 추정치는 12개 기업, 상위 기업 12개 기업의 합산으로 봤을 때 지금 비중이 한 42%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해외 쪽은 아무래도 국내 그런 실링을 좀 더 높여주고 실링을 없애준다라는 측면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해외 쪽에서의 성장 드라이브가 높다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까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은 항상 이제 음식료의 모멘텀,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설비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거나 이미 완료된, 그리고 제품 측면에서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대표적으로 기존부터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오리온이라든지 농심, 그리고 최근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25년에 마무리되는 삼양식품, 그리고 개별적인 제품단에서의 인기가 높은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아니면 빙그레 바나나우유, 이런 부분이 매출 성장 드라이브를 거는 흐름은 25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5년 상반기에는 내수 쪽에서의 좀 모멘텀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특히나 해외 쪽에서의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량 측면에서는 다소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가격 측면에서는 기존에 보였던 그런 가격 인상의 좀 약한 모습이 좀 유지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공산이 크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림 10번 그래프를 보시면 PPI 성장률이 지금 총지수 성장률을 음식료 성장률이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가격 인상이 많았던 21년에서 23년 상반기를 지나서 지금 1년 이상으로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제품들만 선별적으로 가격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라인에서는 다소 프라이스 요인과 퀀티티 요인이 둘 다 좀 제한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코스트 요인에서는 추가적으로 나빠질 부분이 없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11번을 보시면 최근에 곡물 선물 가격은 일부 변동은 있지만 완만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21년에 보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세계 공급망의 이슈가 좀 지금은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감안하고 최근에 생산량이나 재고율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이라기보다는 완만하게 하락 요인, 코스트 부담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가서 투입 가격이 좀 상승할 요인은 있지만, 아무래도 투입되는 시점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선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상쇄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요 곡물 가격 이외에 소프트 가격, 그러니까 원당이라든지 커피, 팜유, 코코아 이런 개별단에서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 악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일부 상승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소프트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회사마다 익스포저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에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코코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제품 가격 인상으로 가격을 전가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에서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슈 이후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에 저희 IM증권이 추정했던 환율 추정치 대비해서 지금 추정치가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5년 3분기까지는 YY로 성장하는 그런 상승하는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25년 하반기 이후에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가 전통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트 측면에서의 부담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였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음식료의 해외 비중이 40%가 넘는 상황이고 환율이 YY로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간다면 매출액의 환산손익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하이라이트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컨센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길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을 한다면 사실상 특히나 25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 둔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비록 코스트 측면에서의 부담은 좀 제한적이지만 탑라인에서의 좀 제한적인 그런 흐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해외 쪽에 모멘텀을 받든지 아니면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두각을 나타내는 경기 방어주 측면의 그런 효과가 부각되는 업체로 좀 피해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우선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 탑픽은 KTNG, 오리온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KTNG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중이 높고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 주주환원 관련해서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견조하고요. 이 흐름이 좀 유지될 수 있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4분기가 음식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중국의 춘절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YY로 플러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오리온의 실적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10배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상반기에 내수 경기 둔화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내수에서의 모멘텀을 찾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KTNG, 오리온 이후에 종목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관심은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이런 설비 투자가 좀 완료가 되고 해외에서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료 전망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